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원희 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올해 두 번째 CEO 인베스터 데이에 참석해 주신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거 현대자동차는 물량 목표를 먼저 정하고 달성 전략을 부문별로 수립하는, 그래서 주 목표는 물량이고 전략은 보조수단인 방식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질적 성장을 추구한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거를 답습해 왔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해서 진정한 의미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이 우선이어야 되고 물량은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2025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현대자동차가 준비한 2025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환경을 보면 현재부터 다가오는 2025년까지는 완성차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화, 디지털화 중심의 산업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반면 시장 성장 둔화 등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존이 과제인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기업만이 2025년 이후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며 현대자동차는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이유인 고객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객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지난 1967년 현대자동차의 설립 이래 지켜온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가장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학이 또다시 미래 경영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고객들은 첨단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보와 데이터로 맞춤화된 소비를 지향하며 시장을 리드하고 있죠. 현대자동차는 고객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가치를 실현하는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새로운 고객 가치로 추구할 것입니다. 스마트 이동 경험 구현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우리 2025년 전략적 지향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맞춰 사업 구조도 전환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제조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자동차는 물론 어반 에어 모빌리티, 로보틱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서 다양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새로운 사업축으로 육성하여 제조 이후의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고객 개인별로 맞춤화된 스마트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고객이 당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상호 시너지를 바탕으로 선순환 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는 서비스 사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서비스에 특화된 차량을 공급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육성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개인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에 구현해서 고객 락인을 강화하고 플릿 판매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의 2025 전략 추진을 위해 3대 전략 방향,
4대 사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 상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사업은 기존 내연기관의 고수익 확보를 통해서 빠르게 전동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8%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동차 사업을 확대해서 2025년 이후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글로벌 3대 전동차 메이커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 방향 달성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성장 및 수익 관점의 사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성장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는 과거 물량 확대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합니다. 손익과 물량, 지역과 지역, 내연기관과 전동차, 시장과 차종 사이의 균형을 갖추고 단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밸런스드 앤 스테디 그로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별로 마켓 쉐어 확대에 중점을 두는 시장하고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시장, 또 둘 다 추구하는 시장 등으로 세분화해서 지역 포트폴리오를 수립했습니다. 첫째, 북미와 중국 시장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북미 원역에서는 시장 최적화된 라인업 구축 및 권역 내 생산 효율화를 추진해 수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중국 권역에서는 과감한 사업 구조 조정 및 전동화를 기반으로 시장 포지셔닝을 상향해서 물량과 수익성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5년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에서는 완성차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아태 권역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생산 기반을 구축해 판매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아중동 권역에서는 픽업 모델 투입을 검토하고 아프리카 사업 확대를 통해 권역 내 탑2 지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고관세 지역인 중남미 권역에서는 CKD를 통해 판매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러시아 권역에서는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과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국내 시장과 인도 시장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시장은 선진국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은 신흥국 전략차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신흥국 시장 개척의 핵심 거점으로 포지셔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고성능차 판매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장 전략은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기반의 볼륨차는 수익성 중심으로 라인업 효율화를 달성하고 SUV 및 상위 차급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전동차, SUV까지 고성능 M 브랜드를 확대하고 새로운 USP를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전동차는 제품 측면에서 실질 가격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전기차의 라인업을 확대해서 30, 40대 젊은 고객층 및 기업 고객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스케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연간 배터리 전기차 56만 대, 수소 전기차 11만 대 등 총 67만 대까지 순수 전기차 판매로 확대하고 선진 시장은 2030년 이후, 신흥 시장은 2030년 이후 단계적으로 신차 전 라인업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전동차 영역은
2024년부터 제너시스 브랜드의 전동화를 본격화함으로써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수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가치 증대와 원가구조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서 수익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전동화가 본격화되는 미래에도 품질 혁신을 지속할 것입니다. 과거 현대자동차는 밸류 포 머니를 지향하며 머니, 즉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밸류, 즉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날 고객의 지불 의향이 높은 요소를 핵심 USP로 선정해 차별화함으로써 시장에서 인센티브 지출은 축소하고 고객 충성도는 높여서 브랜드 파워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더욱 강화된 기본 품질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개인화된 콘텐츠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3대 스마트 USP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디지털 고객 경험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 DNA를 통해서 사용자별 환경 설정, 디지털 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으로 디지털 고객 경험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지능형 음성 시스템을 도입해 마치 개인 비서와 대화하는 듯한 디지털 경험을 선보일 것입니다. 둘째, 커넥티드 서비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신차에 커넥티드카 기능을 기본화하고 외부 콘텐츠 서비스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반의 개인화 기능을 구현해 양적, 질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자율주행입니다. 업계 선도의 자율주행 2, 3단계 기술 및 시장 선호도가 높은 주차 ADAS를 2025년까지 전 차종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또 앱티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해서 2024년 양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3대 스마트 USP의 집중 차별화를 위해 글로벌 ICT 기업 및 스타트업 등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또한 고객 가치 요소로 육성해서 3대 스마트 USP와 함께 현대차 보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품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고수익화를 위해서는 고객 가치 증대와 원가 구조 혁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원가 구조 혁신의 핵심은 수익이 되지 않는 내연기관의 비효율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전동차의 경쟁력 있는 원가 구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동화에 맞춰 새로운 EV 아키텍처 개발 체계를 도입해 2024년 출시 차종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차종당 볼륨 및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라인업을 재편할 것입니다. 시장 수요에 맞춰 글로벌 생산 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영업 네트워크 최적화와 새로운 판매 방식 도입 등 리테일 혁신을 통해서 영업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전동화의 조속한 볼륨 확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기존 내연기관 및 전동차의 개발 비용 효율화를 위해 주요 글로벌 OEM과의 제휴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와 정비, 관리, 금융, 보험, 충전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현대자동차 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플러스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해서 서비스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후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군을 확대하고 완성차 판매부터 이용 서비스, 데이터 제공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수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제품 플러스 서비스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 내외부 및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서 파트너사와 함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전개를 위해 3가지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향후 4단계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 카쉐어링과 로보택시 실증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인도, 동남아, 호주, 한국에서는 각 시장별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시장이 성숙한 유럽, 러시아에서는 제조 플러스 서비스 패키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사업 체계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회사 운영 전반도 재편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에 기반한 경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성과관리 시스템 재편, 핵심 프로세스 개선, 차세대 ERP 및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유연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업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2025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고객 모두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순간으로 이어주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2025 전략의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세부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고 정기적으로 전략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드릴 것입니다. 2025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전략에 이어서 당사의 재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사의 전략 방향성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을 통해서 중장기 재무 목표를 달성하고 주주환원 확대와 미래투자 재원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경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신차 효과를 기반으로 판매의 질이 대폭 개선되며 품질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2018년 6조 1천억 투자에서 2019년 7조 8천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고 앱티브사와 조인트 벤처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서 눈에 띄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제품 측면에서 신규 세그먼트 차량인 팰리세이드와 코나 등을 출시해서 SUV 풀 라인업을 완성하였고,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도 올해 주주 추천제를 통해 선출된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회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도 강화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향후 게임 체인저로의 전환을 위한 전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의 경영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와 당사 수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물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투싼 등 볼륨 모델과 제너시스 신차 출시, 그리고 팰리세이드 증량 효과를 통해 믹스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신차의 판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반으로 불확실한 시장 전망과 글로벌 연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5% 수준의 수익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중장기 재무 목표입니다. 2022년 자동차 부문에서 7%, 2025년 8%의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과 25년 사이에는 원가 구조 혁신 지속과 제너시스의 글로벌 시장 안착 등 개선 요인이 있지만, 연비 규제 대응을 위한 전동차 볼륨 확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가 절감 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장기 재무 목표 8% 달성을 위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4조 5천억 원의 절감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원가 절감 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22년 이후에도 추가 목표를 부여해서 운영기간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주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4조 2천억 원의 주주환원을 실시해서 39%의 평균 주주환원 성향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 주주환원 실적은 배당 1조 600억 원, 자사주 매입 3,300억 원을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와 경영진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추가로 3천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지속적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배당과 자사주 간 유연한 운영을 통해 자본 효율성과 주주 만족도를 높이고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투자 계획입니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2025 전략 달성을 위해서 향후 6년간 61조 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제너시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과 인도네시아 신증설 등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조 원을 투자하고,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것입니다. 전동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라인업 확대, 인프라 투자 증가가 있었으며, 올해 신설한 UAM 사업부를 포함하여 AI, 연료전지,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 관련 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투자 재원의 확보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진적인 수익 회복을 통해서 안정적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투자 금액이 투자 재원을 상회하며 단기간 동안 현금 흐름 및 순현금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현재 유동성 수준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현금 흐름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며 누적적으로 6조 5천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저희의 미래 성장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2020년 5%의 수익성 목표 달성을 추진하며 올해에 이어 손익 회복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성 중심 경영, 전사 원가 혁신 활동,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중장기 수익성 및 ROE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개선을 통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 확대가 수익성과 주주가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 목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